약국에 기하제품도 있는 겁니다. 그 전엔 들어오지 않던 몰랐죠. 졸림 같은 부작용, 과도한 진정, 낙상의 위험도 사실 그 주치의제도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그럼 우리가 제자가 이거 하면 사실 안녕하세요. 시사기획장 홍혜린 기자입니다. 오늘은 디아제팜과 관련해서 정신과 전문의 모시고 얘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창현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정신과의사 장창현입니다. 어떤 환자한테 쓰도록 만들어진 약입니까? 본래의 기능이. 기본적으로는 이제 불안 장애를 완화하기 위해서 그리고 수면을 좀 돕기 위해서 사용되는 측면이 있죠. 요 약은 불안할 때 쓰실 수는 있으나 가급적 두 번째, 세 번째 선택지로 삼으면 좋을 것 같고 우선적으로는 이제 항우울제가 더 맞지 않나 싶은 게 있어요. 이 약품의 그럼 부작용이 뭡니까? 과도한 진정, 낮 시간에 졸림, 그리고 잠을 이렇게 아침에 이렇게 시원하게 깨기가 좀 힘든 부분, 특히 호흡기가 안 좋은 환자분들의 경우에는 호흡 부전 같은 부작용도 사실 올 수가 있어요. 면역력이 떨어져 있는 노인 인구들 같은 경우는 특히나 그 약을 너무 장기로 사용했을 때에는 호흡이 좀 원활치 못하고 그로 인해서 이제 폐렴의 가능성도 사실 높아질 수 있는 거거든요. 이 약은 좀 조심스럽게 사용되어야 되는 약이고 또 중요한 부분은 이 약이 의존성이 있을 수 있다는 것. 신체적 의존, 정신적 의존성이 있을 수 있다는 것.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진료실에서 미리 얘기가 좀 되어야 되고 이 약 외에 다른 대안적인 약이 있을 경우에는 그 약을 먼저 사용하는 거 사실 생각을 해야 된다고 저는 봐요. 네. 소화 불량으로 병원에 갔는데 편안한 약을 주겠다 해서 나중에 봤더니 그게 바로 디아제팜이었다는 거죠. 그런 경우에 처방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걸까요? 네. 신경성 위염이나 신경성 장염 같은 경우, 그러니까 스트레스로 인해서 소화가 좀 불편함이 있을 수 있는 경우에는 약간의 이제 정신의학적인 도움을 곁들이면 조금 더 치료 효과가 있을 수도 있죠, 사실은. 중요한 건 만약에 정신과 약을 쓴다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한 그래도 어느 정도의 설명이 좀 필요한 것이 아닌가. 마음에 대한 약은 부작용이 조금 더 좀 삶을 힘들게 하는 방식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디아제팜 같은 약은 낮 시간에 졸림 같은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고 과도한 진정, 예를 들어 운전하다가 졸린다거나 어떤 높은 데 올라가서 일을 하거나 했을 때 낙상의 위험도 사실 있는 것이고 약의 부작용적인 부분이 꽤 클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삶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설명이 돼야 한다는 거죠. 네. 사실 그 피해자가 바로 접니다. 제가 이 약물에 대해서 그 시사교육 창을 통해서 감시받지 못한 약물 편에서 이 요양병원에서 이 정신병약이 남용되는 실태에 대해서 집중 취재를 했잖아요. 소아과에 소아 질환으로 갔었어요. 근데 그 디아제팜이 딱 있는 겁니다. 그 전엔 들어오지 않던 몰랐죠. 저 몰랐기 때문에 그 약을 먹고 처방받았던 거잖아요. 소아 질환이나 그 외의 질환으로 이런 약을 처방받았을 때는 저처럼 놀라는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또 시청자분들의 그런 의학 주권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거 위해서 혹시 주실 정보사항 같은 거 있으실까요? 여러분들께서 처방받으시는 약의 정보에 대해서 가벼이 여기지 않고 한번 검색도 좀 해보시고 이 약이 이런 특성이 있구나 이런 걸 좀 아셨으면 좋겠고 중요한 거는 의사 선생님이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중요한 부작용 그리고 치명적인 부작용이 혹시 있다면 진료 현장에서 거기에 대한 소통을 해야 되죠. 모든 약은 효과와 부작용이 있을 수 있고 효과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또 부작용에 대해서도 충분히 설명 듣고 그 약을 쓰는 것이 괜찮을지 말지에 대해서 환자, 당사자와 함께 상의해서 결정하는 영어로는 쉐어드 디시전 메이킹 모델. 의학 용어로 정립된 용어예요. 이제 영미권에서도 점점 주목하는 의료 모델이기도 하고 어떤 함께하는 의사결정 모델이 제가 속한 정신과 분야뿐만이 아니고 모든 의료계로 사실 좀 확산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거죠. 네, 오늘 정신과 약에 대해서 집중
전문적으로 얘기를 나눠봤고요. 네. 앞으로 이렇게 의사 선생님 만날 때 네. 어떤 약을 쓰고 또 앞으로 어떻게 처방받을지 우리가 논의하는 문화를 만들어가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인터뷰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